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소스들, 오늘 또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흥미로운, 또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영화 같은 도주극을 벌인 기업인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군대 내에서 일어난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이 복잡한 이야기들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먼저 그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주가 조작 혐의 이런 걸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무려 55일이나 잠적했다가 잡혔어요. 네, 맞아요. 55일이면 거의 2달 가까운데? 그렇죠. 근데 그 도피 과정이 진짜 뭐랄까 치밀해요. 경기도 가평, 전남, 목포 막 펜션을 옮겨 다니고. 아, 여러 곳을요? 네, 그리고 휴대폰 5대, 유심칩은 7개나 썼다고 하더라고요. 추적 피하려고. 와, 휴대폰 5대, 유심 7개라. 이건 뭐 거의 작정하고 도망 다녔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뭔가 좀 캥기는 게 많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게 단순 도피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이슈 있었죠. 네, 그걸 이용해서 삼부토건 주가를 일부러 막 띄웠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 혐의죠. 실제로 관련 포럼 소식 나오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확 뛰었어요. 한 5배 정도? 5배나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회장이 그 포럼 열리기 한 20일쯤 전에 이미 회사 텔레그램 방에다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참석한다. 이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포럼 열리기도 전에 그것도 장관 참석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요? 네, 그런 정황이 드러난 거죠. 와, 그건 진짜 그냥 정보 공유가 아니라 뭔가 좀 계획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 부양을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주가 조작 혐의가 훨씬 더 짙어지려 거네요. 특히 예전부터 그 삼부토관이랑 전직 대통령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의혹들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특검 수사가 단순히 이 부회장 개인의 경제범죄를 밝히는 걸 넘어서서요. 혹시 뭐 정관계 유착이나 이런 더 큰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아, 특검도 그 가능성을 보고 있겠군요. 네, 그런 의혹들을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다 의혹 제기 단계니까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네, 기업과 정치권의 어떤 복잡한 연결고리 가능성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도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요. 현역 장교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아, 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랑 가해자로 보이는 동료들 이름 14명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14명이요? 실명으로요? 네, 실명으로요. 유서에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줬다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또 군대부 가혹행위 문제가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군 내부의 그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숨진 장교가 어떻게 K2 소총이랑 실탄을 가지고 군부대 밖, 그것도 도심까지 나올 수 있었냐는 거죠. 아, 맞다. 그 문제도 있네요. 총기 관리가 어떻게 된 건지. 네, 이게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군의 총기나 인원 관리 시스템에 뭔가 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특히 작년에 그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선임병들 가혹행위 때문에 사망했던 사건, 그거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그때 법원에서도 가혹행위 인정하고 가해자들 실형 선고받고 그랬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그냥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어쩌면 군대라는 조직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요? 네, 그리고 군이 과연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이른바 자정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 사건 이후에 뭔가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었나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러게요. 정말. 네, 그래서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결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삼부토건 부회장의 그 치밀했던 도주와 체포 과정, 그 안에 숨겨진 주가 조작이나 어떤 정관계 유착 의혹들, 그리고 군 장교의 정말 비극적인 죽음 뒤에 나온 집단 괴롭힘 문제, 또 군 시스템의 허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두 사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게 겉으로 보면 정말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기업 비리랄 군대 내 문제니까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어떤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시스템의 신뢰요? 네, 뭐 기업 경영이 투명해야 한다, 정치 권력과는 좀 건강한 거리를 둬야 한다, 또 군대 내에서는 장병들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뭔가 균열이 생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소스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업, 정치, 군대 같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영역들에서 이런 신뢰의 균열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